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는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방금 무슨 말을 했지? 분명히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경험. 출근길, 학교 가는 길, 매일 다니는 길이라 몸은 운전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몇 년 전 후회했던 일,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방금 지나온 신호등도 스쳐 지나간 풍경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당신은 그 길을 지나왔다.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몸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기억은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그 순간을 살았던 것일까? 생각해보자. 우리는 흔히 현재를 살아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루를 떠올려 보면 진짜 현재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식사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본다. 영화를 보면서도 메시지를 확인한다.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만 생각한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혹은 상상 속 어딘가를 떠돌아다닌다. 흥미롭게도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조금 더 현재를 즐기며 살 걸. 더 많은 돈을 벌 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걸. 이런 후회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행복을 조금 더 누릴 걸. 내 삶을 살 걸. 이라는 후회가 훨씬 많았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 현재를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인간의 뇌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다고 믿는 모든 것. 그것은 이미 뇌가 아주 잠깐 전의 정보를 처리한 결과일 뿐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미 지나간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 우리의 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왜 평생 한 번도 진짜 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잠깐 실험 하나를 해보자.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머릿속으로 자신의 집 현관문을 떠올려보라. 손잡이는 어느 쪽에 달려 있는가? 현관문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신발은 몇 켤레나 있었는가? 분명 당신은 매일 드나드는 공간이다. 하지만 막상 떠올려 보니 생각보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매일 같은 공간을 본다. 하지만 그 공간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는 못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모두 저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는 카메라가 아니다. 카메라는 눈앞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기록한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다르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린다. 생각해보자. 지금 당신의 방 안에는 수백 개의 물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당신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컴퓨터, 책상, 의자, 시계, 벽, 콘센트, 창문. 분명 눈앞에 있었지만 내가 지금 말하기 전까지는 거의 의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보여준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우리의 뇌는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없는 것까지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 자동차를 새로 샀던 사람들은 갑자기 길거리에서 같은 차가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임신한 사람은 거리에서 유난히 임산부가 많이 보인다. 시계를 사고 싶으면 갑자기 그 시계만 눈에 들어온다. 세상이 바뀐 것일까? 아니다. 바뀐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뇌다. 뇌는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만 현실 속에서 골라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편집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과정이 더 있다. 빛은 사물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온다. 눈은 그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꾼다. 그 신호는 시신경을 따라 이동한다. 그리고 뇌는 수많은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한 뒤 비로소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과정에는 아주 짧지만 분명한 시간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당신이 지금 보고 있다고 믿는 세상은 이미 아주 잠깐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는 현재를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뇌가 조금 전에 정보를 조립해 만든 결과를 현재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고작 몇십 밀리초 혹은 몇백 밀리초 늦게 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사실 이 작은 시간차가 인간이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왜냐하면 물리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은 우리는 현재를 늦게 경험한다 라고 말한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은 애초에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현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같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모두 지금이라는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잠시 상상해보자. 당신은 집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 친구가 저 멀리서 걸어온다. 당신은 친구를 본다. 친구도 당신을 본다.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친구의 모습은 빛이 되어 당신에게 날아온다. 빛은 엄청나게 빠르다.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속도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빛이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가 3미터 앞에 있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친구는 엄밀히 말하면 몇 나노초 전의 친구다. 달을 바라볼 때는 어떨까? 달빛은 지구까지 오는데 약 1.3초가 걸린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달은 1.3초 전의 모습이다. 태양은 더 놀랍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은 약 8분이 지나서야 지구에 도착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사실 8분 전의 태양이다. 밤하늘의 별들은 어떤 별은 수백 년 전의 모습이고 어떤 별은 수천 년 전의 모습이다. 더 멀리 있는 은하는 수백만 년 전, 심지어 수억 년 전의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놀랍다. 우주는 어디를 바라봐도 현재를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과거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긴다. 현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과거만 보고 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작은 의문을 끝까지 파고들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한다. 빛의 속도는 누가 측정하든 항상 똑같다는 것이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서 있는 사람도 모두 같은 빛의 속도를 측정한다. 이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상식을 버렸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을 내린다. 혹시 변하는 것은 빛의 속도가 아니라 시간 자체가 아닐까?
그 순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흐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진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현재라는 순간은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책 한 권을 떠올려 보자. 책에는 첫 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도 있다. 하지만 책 속 주인공은 마지막 장을 알지 못한다. 주인공에게는 현재 페이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장은 미래다. 이전 장은 과거다. 하지만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는 다르다. 첫 장도, 중간 장도, 마지막 장도 이미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주인공은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미래는 이미 책 속에 적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주도 그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생각이다.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이후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생각한다. 과거는 지나가고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고 믿는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반드시 그렇게 흐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관측하는 사람의 속도와 중력의 크기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를 수 있다. 우주에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현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가설 하나가 등장한다. 블록 우주 이론. 이 이론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시공간 안에 존재한다고 본다. 마치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도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에는 영화를 떠올려 보자. 영화는 수많은 장면이 이어져 만들어진다. 극장에서는 장면이 하나씩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낀다. 하지만 영상기 뒤에 있는 필름을 보면 어떨까? 첫 장면도 있다. 중간 장면도 있다. 마지막 장면도 있다. 모든 장면은 이미 존재한다. 단지 우리가 한 장면씩 보고 있을 뿐이다. 블록 우주 이론도 이와 비슷하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라는 길 위를 이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결론은 아니다. 블록 우주 역시 현대 물리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시간 해석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맞다면 우리는 평생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미 존재하는 시간 속을 한순간씩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오래된 질문 하나가 다시 등장한다. 만약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고민해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과학 역시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신비롭고 훨씬 복잡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 질문 하나로 이어진다. 만약 현재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고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계는 얼마나 진짜인 것일까? 지금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자막을 읽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잠시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자. 당신은 정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현실을 보고 있는 걸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상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다. 우리가 보는 색,
우리가 듣는 소리, 우리가 느끼는 촉감, 심지어 냄새와 맛까지 모두 뇌가 해석한 결과다. 예를 들어보자. 사과를 바라본다. 우리는 사과가 빨갛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과는 스스로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과는 단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반사할 뿐이다. 그 빛이 눈으로 들어오고 눈은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꾼다. 그리고 뇌가 이것은 빨간색이다 라고 해석한다. 즉,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소리도 마찬가지다. 공기에는 소리가 없다. 단지 공기가 진동할 뿐이다. 그 진동을 귀가 받아들이고 뇌가 그것을 음악으로, 목소리로, 바람소리로 해석한다. 세상은 조용하다. 소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뇌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생각보다 자주 틀린다. 착시 현상을 떠올려보자. 분명 움직이지 않는 그림인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길이가 같은 두 선인데 하나는 더 길어 보인다. 색이 같은데 전혀 다른 색처럼 느껴진다. 눈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다. 눈은 정보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착각한 것은 뇌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 빠르게 이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뇌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판단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늦게 경험하고 현재를 편집해서 경험하며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만들어낸다. 흥미롭게도 이 사실은 철학자들도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다. 우리가 믿는 현실은 과연 진짜 현실일까? 아니면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모델일 뿐일까? 그리고 여기서 과학은 또 하나의 놀라운 질문을 던진다.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뇌가 만들어낸 결과라면 나라는 존재 역시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평생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 신경과학은 이 질문에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나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끊임없이 변하는 기억과 경험을 뇌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붙인 결과일 뿐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라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뇌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금 늦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고 때로는 없는 것까지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당신은 분명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어제의 나, 10년 전의 나, 어린 시절의 나,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 유치원에서 뛰어놀던 기억, 초등학교 운동장, 처음으로 친구와 싸웠던 날, 첫 시험, 첫사랑.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같은 사람일까? 몸은 완전히 달라졌다. 키도 달라졌다. 생각도 달라졌다. 성격도 변했다. 심지어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세포도 바뀌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왜일까? 아마도 기억 때문이다. 기억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이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조차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종종 분명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다. 반대로 실제로는 없었던 일을 기억하기도 한다. 심리학에는 거짓 기억이라는 현상이 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나 사진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기억하게 되는 현상이다. 놀랍게도 우리의 기억은 컴퓨터의 저장 장치처럼 보관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다시 만들어진다. 즉,
우리는 과거를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다. 몸도 바뀐다. 세포도 바뀐다. 기억도 바뀐다. 생각도 바뀐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걸까?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던져왔다.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도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뇌가 끊임없이 이어붙이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마치 영화처럼 수많은 장면이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 영화는 수많은 정지된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은 아닐까? 찰나의 경험, 기억, 감정, 생각, 그 모든 순간을 뇌가 하나의 나라는 이야기로 엮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현재도, 기억도, 그리고 나라는 존재조차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쩌면 이 질문의 답은 과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사실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평생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을 자주 놓치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조금 늦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만 선택하며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상대성 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블록우주 이론은 과거와 미래가 이미 존재할 가능성까지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오면 조금 허무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현재도 확실하지 않고 시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나라는 존재조차 생각보다 모호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 놀랍게도 이 질문의 답은 과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과거 속에서 살아간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 선택을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미 끝난 일인데도 우리는 계속 과거를 다시 살아간다. 반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속에서도 살아간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친다. 바로 지금이다.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는 것도, 노을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는다. 그 평범했던 하루가 사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과학은 시간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의식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른다. 현재가 정말 존재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 오늘 처음 본 하늘, 무심코 지나쳤던 바람, 따뜻한 커피 한 잔, 이 모든 순간은 다시는 똑같이 돌아오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현재를 살아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자. 바람 소리를 들어보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자. 우리는 과거도 바꿀 수 없고 미래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오직 우리만이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오늘을 떠올리며 그때가 참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자. 잠시라도 지금을 살아보자.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현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니까.